안녕하세요, 미래오빠입니다. 오늘은 이 영상은 근본적으로 상세한 견적을 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객님들이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어떤 거에 비유하고 싶냐면은 자동차랑 비유하고 싶어요. 인테리어 작품이라고 이제 하면, 제품이라고 하면은 이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인테리어 완성 그리고 자동차 완성 이렇게 보면요 벌써 느낌이 오시죠. 일단 인테리어는 다 사람이 해요. 자동화된 거는 없어요. 뼈대 붙이고 마감재 올리고 뭐 도색을 하건 도배를 하건 다 사람 손으로 합니다. 사람 손으로. 자재만 기계로 찍어 갖고 온 거죠. 그에 반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동화가 되어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 그래서 손으로 하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손으로 했을 때는 손으로 한 부분들이 오히려 자동화된 라인에서 생산된 그런 제품들보다 하자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자동화될수록 하자율은 뭐 떨어진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사람 손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자율도 많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왜 견적 받는데 갑자기 뭐 사람이 하냐 기계가 하냐 이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인 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하셨을 때 뭐 견적 좀 받고 싶어요 할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견적이 온다거나 이런 거를 이게 구조가 이러니까 이렇구나라는 거를 뭐 이해해 달라 뭐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제품을 만들려면은 고객은 내가 돈만 주고 옵션만 챙겨주면은 어떤 제품이 나올지 고객은 알아요. 그리고 그 제품이 실제로 나와요. 그러니까는 하자날 게 특별히 없어요. 그리고 제품 퀄리티도 거의 동등하고요. 그런데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다양한 것도 다양한 건데 디자인 자체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막 바뀔 수도 있고 변수가 많아요. 그리고 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다 그러면은 현대자동차 공장 안에 있는 숙련된 사람들이 그걸 하잖아요. 그 제품만 하잖아요. 저도 자동차 공장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해서 모르긴 하는데 TV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판때기 하나 그냥 갖다 박아버리잖아요. 그냥 그 일만 하는 거야 거의. 받고 뭐 하고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현장마다 다 틀려요. 내가 물론 타일이다 그러면 맨날 뭐 타일 붙이는 행위는 하겠지만 타일도 맨날 바뀌지, 현장 상황도 바뀌지. 그런데 그 현장이 벽이 좀 잘못되어 있는 벽이야. 면이 안 좋아. 변수예요. 그리고 보통 이런 분들은 일당쟁이, 기술직, 기공 이렇게 보는데 이분들 개인 컨디션도 맨날 틀린 거예요. 아침에 나와서 출근하고 주말에 쉬고 점심때 되면 밥 먹고 요런 회사 직장생활 하시는 기술직보다 훨씬 더 변수가 많아요. 뭐 여러 가지 개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기술자들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기술 가지고 현장에서 말 그대로 노가다 하시거나 기공으로 계신 분들이 참 인생에 이게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신용불량자도 계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술로 하루하루 이겨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기 있잖아요. 화이트 칼라 블루 컬러, 그런 컬러인가? 카라인가? 그래서 3D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청바지 입고 하니까 블루고, 그리고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은 하얀색 입고 하니까 화이트잖아요. 그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D 직종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컨디션, 변수, 그러니까는 현장도 맨날 새로운 현장인데 내가 갖다 쓰는 자재도 맨날 좀씩 바뀌어. 근데 내 컨디션도 맨날 바뀌어. 그걸 이제 좋은 컨디션 유지하시는 진짜 프로들이
꽤 있어요. 근데 뭐 경제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사업 안 되시고 그러면서 이제 기술직으로 뛰어드신 분들 나중에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똑같은 평수에 뭐를 만들어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평 공사다, 뭐 아니면 뭐 해배 공사다 했을 때 금액이 조금씩 다 틀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은 했는데 하나절 만에 끝났어. 어떤 사람은 했는데 하루가 넘어가 버려. 제가 이거 극단적인 예를 든 거긴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현장에서 변수가 많다. 그래서 제품가는 딱 뭐, 시공비는 딱 뭐, 이 책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시공비가 이제 딱 정해져 있긴 해요. 품값으로. 그런데 언제나 현장에서는 사고가 난다라는 가정하에 예비비를 기본적으로 잡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일당만 주고 썼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비용을 고스란히 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업자별로 견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공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다양하기 때문에 견적 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견적이 바로 나오는 방법 그러니까 서로 좋게 하자 해서 평당 얼마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견적을 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고객님들이 이건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때는 뭐냐? 처음부터 다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좀 다시 이제 자동차 비유를 하면은 타이어가 왜 여기는 이사양이 들어가요?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엔진은 뭐 쓰고 있죠? 엔진의 성능은 이런데 왜 가솔린이 아니고 디젤을 썼죠? 이거를 현장에서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세한 견적서일 경우는 그런 게 궁금하면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옵션 체크 해주시면 요거 있고요. 요 금액 나오고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후에 제품 출고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견적서를 가지고 또 고객 미팅을 또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왜 이래서 이렇고요. 이건 왜 이래서 이렇고요를 매번 고객님 만날 때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어려운 거죠. 항상 이 짓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업자들도. 그래서 가성비 공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사실 모든 분들이 가성비 공사를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가성비 공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전화를 한 번만 해봐도 딱 알아요. 이 사람 그냥 싸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텐션이 안 올라가요. 업자들도. 예. 물론 성실하게 해줘야 되는 게 프로로서 맞는 행동인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는 고객님들이 견적을 10개, 12개를 받았을 때 이제 역으로 고객님들은 시간 투자를 얼마나 하시냐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문자에다가 쫙 리스트해요. 뭐 장판은 몇 티, 어느 제품, 뭐 해가지고 몇 평인데요. 견적 좀 내세요. 아마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 보면 리스트 쫙 해가지고 보내시는 분들 보면은 인근 업자들한테 다 뿌리실 거예요. 쫙. 나는 몇 분 정도 정리해가지고 쫙 보내면은 보낼 수 있지만 받은 사람들은 견적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실측도 안 한 상태에서 고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그 10개 업체 중에서 이제 견적 작업을 하는 업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준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그 제품, 시공, 제품은 똑같아도 시공 방법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그리고 그 현장을 실측을 해보지 않았으니 컨디션도 알 수 없을 테니까 그럼 그냥 가상 견적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견적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그래도 꼼꼼하게 해준 분이 있어. 근데 어떤 분은 워낙 양식이 있을 테니까 거기다 착착착착착 그냥 집어넣기만 했어. 가성비로. 그래서 금액 싼 거를 선택했으면 나중에 그 공사가 그대로만 끝날까요? 그럴 가능성 없죠. 예. 올라가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열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견적 받기도 힘들고요. 제대로 된 견적에 대한 기준도 없고 다 틀리고, 그래서 견적이 항상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웃긴 게 최소 1,000만 원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단위가 1,000만 원 단위로 움직여가지고 나는 돈 쓸 사람인데, 야 업자 너야 뭐 그래 평당 뭐 100만 원짜리 우습게 생각하는 공사라고 그래 치자. 그런데 실제로 이게 적은 돈이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이랑 업자 입장이랑 틀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그래서 진짜 나는 제대로 된 견적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위 디자인 업체, 예, 평당 최소 그래도 130, 한 150 정도? 그런 업체를 전화해가지고 미팅 한번 하고 실측도 한번 하고 제대로 된 근데 그렇게 되면은 디자인비라고 해가지고 디자인비를 보통 받아요. 뭐 2%, 3%, 5% 이런 식으로 받는다고요. 디자인비를. 그럼 디자인비 안에는 설계비 그리고 견적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받으시면 사실 그래도 꽤 디테일한 견적을 받으셨다라고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결론은 뭐냐면은 제대로 된 디자인비를 줘야, 제대로 된 디자인 견적비를 줘야 제대로 된 견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 발품은 인테리어 업체에다가 발품을 파는 거는 오히려 시간 대비 비효율이에요. 차라리 인테리어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시간이 있다면 인테리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정도 공부를 좀 하시고, 그리고 인건비는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인건비는 어떻게 들어가고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면 돼요. 저는 솔직히 제가 인건비 얼마 나오고 이거를 저도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사실 유튜브에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목수 인건비 얼마, 뭐 얼마. 거기서 편차가 크지 않아요. 끼끼야 5%. 예.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자료가 많으니까 찾아보시고, 저는 이제 좀 더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편하게 무료로 내가 툭툭툭 던져가지고 견적 주세요 하기에는 좋은 퀄리티의 견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차라리 공정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시고,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취합하신 다음에 대입을 해보세요. 네, 그런 다음에 그렇게 그러면은 견적이 조금 더 수월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견적이 보일 거예요. 10개, 20개 받는다고 해서 그 견적 비교 못 해요. 다 틀리거든요. 예. 쪼개보세요. 전체 금액은 비슷하게 이제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부분에서 쪼갠다고요. 그러면은 부분에서는 다 틀려요. 왜 틀린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업자가 그걸 가르쳐 주나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죠. 상담할 때 가르쳐 주지 않아요. 다행히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걸로 좀 보시면 나와요.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보셔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고객님들이 제대로 된 견적을 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는 제 말이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됐으면 좋겠고, 인테리어 준비는 그래서 미리미리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업체 기준 잡는 것도 사실 내가 기준이 없으니, 내가 기준이 없으니 뭐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동차야 맨날 보니까 얼마인지 알고, 옵션이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알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엔지니어처럼 파가지고 이건 이게 좋다더라, 저건 저게 좋다더라, 기술적으로까지 파악을 하는데, 근데 인테리어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상태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 늙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는 그걸 잘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근본적으로 인테리어 견적을 쉽게 받을 수 없는, 비교하기 힘든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다. 받으면 받을수록 인테리어 견적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이렇게. 결론은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알지 못해도 돈만 주면 좋은 퀄리티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자동화된 제품을 우리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